일단 일반형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표준형으로 바꿔보란 얘기겠죠. 근데 원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럼 저런 식의 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냐? 그죠? K 값이 바뀌면 안 될 수도 있어요.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표준형으로 만들어서 중심이 잘 나오는 건 당연한 얘기고 반지름이 양수로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반지름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일단은 표준형으로 좀 바꿔보면 x, y 나머지는 싹 다 상수기 때문에 일단 다 넘어갈 겁니다. 자, 완전 제곱을 맞추기 위해서 4라는 상수가 필요하다면 없애주면 되고 1이라는 상수가 필요하다면 또 없애주면 돼요. 그래서 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 y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은 뭐 루트는 빼고 쓸게요. 요 놈의 근호 씌운 놈이 반지름이 되는 거죠. 중심은 마이너스 2,1이라고 잘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이 안 돼요. 됐죠? 반지름이 음수일 수가 없죠. 그죠? 제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숫자가 실수예요, 허수예요? 허수란 말이죠. 반지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원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변에 있는 녀석이 반드시 0보다 커야 아주 조금이라도 반지름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 거고 그래야지 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표준형으로 정리해서 저 우변 양변 마이너스는 곱할게요. 부동호 방향 바뀌겠죠. 이걸 만족시켜 달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 인수분해는 잘 되니까 자, 2차 항계수가 양수인 아래로 불룩한 그래프가 마이너스 1과 5 0보다 작았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K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5 사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정수 K는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세는 방법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센다 그래도 0, 1, 2, 3, 4 5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K 값이 1이다 라고 하면 K에 1을 넣어보면 8이 되죠. 8이. 그럼 2루트 2가 반지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 그런데 여기서 마이너스 1 같은 거 범위에 허용되지 않았던 마이너스 1 같은 걸 집어넣어 보면 우변이 0이 되죠. 됐어요. 그럼 반지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됐나요? 저 원하고 요 직선하고 접한다. 방식이 두 개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둘 다 할 수 있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입니다. y 대신에 2x 플러스 k를 대입을 하게 되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될 거고 됐어요. 이걸 만족시키는 x 값이 접한다라니까 하나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만. 됐죠? 제곱 하시면 5x 제곱 있고 2x가 있는데 4kx가 있어요. 이게 1하고 2k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x랑 4kx랑 상수는 1도 있고 k제곱도 있는데 5가 넘어옵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정리는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이 2차 방정식을 만족시킨 x값이 한 개만 존재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접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한 놈만 나와야 돼요. 그래서 판별식이 2 빼놓고 1차항계수의 제곱 마이너스 2차항계수 상수항 이게 판별식이고 판별식이 0이 돼야지만 근이 한 개 나온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천천히 해볼게요.
차수대로 정리해 봅시다. 마이너스 곱하셔도 돼요. 3, 7에 21 이렇게 되시겠죠. 그래서 k 플러스 3 k 마이너스 7이 0이니까 이걸 만족시키는 k는 마3도 되고 7도 된다. 합은 4 이렇게 나오시겠네. 이건 직접 연립을 하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거 말고 중심이 마이너스 1,0이고 반지름이 루트 5인 원이 있다라는 거. 이놈이랑 기울기가 2인 접선은 몇 개가 나올 수 있다? 아이고, 당연히 K 값이 다른 두 개가 나올 수 있겠죠. 됐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원의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딱 루트 5가 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마이너스 1,0이라는 중심하고 일반형으로 바꿔야 돼요.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x제곱에 y제곱에 절대값 마이너스 1 집어넣고 0 집어넣었어요. 요게 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딱 그게 반지름 루트 5랑 동일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고, 양변에 루트 5라는 값을 곱하게 되면 풀기 편해졌죠.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5가 돼도 되고 얘가 마이너스 5도 된다. 이걸 만족시키는 k 값은 7이고 이걸 만족시키는 k 값은 마3이에요. 아까랑 똑같죠. 방식은 틀린데 답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둘 다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원점이 중점이고 반지름이 2루트 5짜리다. 뭐 어떤 원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이 원위에 일사분면에 있는 점이라고 하면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그리는 요 점들이 A의 후보예요. 됐죠? 여기에서의 접선을 딱 그어봤대요. 그럼 당연히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되실 텐데 이 기울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2다라고 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평행이동을 하지 않았으니까 접점의 공식을 써도 돼요. 기울기를 가지고 하는 M 공식을 쓸 거냐? 접점을 알고 있는 접점 공식을 쓸 거냐? 둘 다 괜찮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접점으로 한번 해볼게요. X1이 A고 Y1이 B입니다. X1 X, Y1 Y가 20이다. 이게 이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근데 일반형처럼 나와 있으니까 기울기를 확인하려면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접선은 얘인데 이 기울기가 얼마라 그랬느냐? 마이너스 2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B분의 A는 2 혹은 A는 2B 관계식이 하나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의 식이 더 나와야 A, B를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증명할 때도 몇 번 보여드렸는데 이 A, B라는 대문자 A점은 이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지만 원래 원 위의 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에 들어가도 성립을 해야 됩니다. 식 두 개에 문자 두 개짜리로 바뀌는 거예요. A 대신에 2B를 집어넣으면 5B제곱이 20이라는 얘기니까 B제곱이 4고 B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될 텐데 일사분면에 있는 점 A, B는 A도 양수고 B도 양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만 돼요.
2가 2면 A는 4가 되겠죠. 4랑 2랑 더해서 답은 6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M 공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원위의 임의의 점 P에 대해서 OP의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이다.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를 예상해 보기 위해서 그림을 대충 그려볼게요. 3,-2가 중심이고요. 반지름이 4짜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길이가 3이에요. 이 길이는 2고요. 그럼 반지름이 4인데 이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로 해보면 루트 13입니다. 그죠? 그만 자라. 루트 13은 4보다는 작은 값이기 때문에 이만큼 넘어간 놈이에요. 예를 들면.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근데 이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해요. 이게 뭐야? 감자야? 아이씨, 너무 심하잖아. 그림 그리는 게 귀찮아서. 이 위에 어딘가에 P가 있어요. 근데 1.5가 여기에요. OP의 길이가 가장 작을 때랑 클 때라고 하면 반드시 이 O랑 중심이랑 이은 선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마스크 끼고 모자 쓰고 있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 솔직히 말하면 예의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때 원에 걸리는 점들을 잘 보시면 이때 OP가 어느 OP에 비해서도 가장 작아요. 그죠? 그리고 P가 어디 있든 OP를 어떻게 하든 간에 이게 제일 길어요. 됐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때가 최소가 되는 P고 이때가 최대가 되는 P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럼 이 길이를 어떻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도 계산하느냐? 그럴 필요 없고요. 반지름 4예요. 그죠? 이 첫 번째 최소 길이 OP는 반지름액에서 이 길이를 빼줘야 됩니다. 이 길이가 0,0하고 3,-2 사이의 거리예요. 얼마였더라? 네, 9 더하기 4니까 루트 13입니다. 여기가 루트 13이에요. 그럼 반지름 4액에서 루트 13을 뺀 게 최소의 거리인 겁니다. 최대의 거리는 반대죠. 이 최대의 거리는 4에다가 루트 13을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쉬운 거예요, 엄청나게.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을 곱해라라고 했으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만 해주시면 되겠죠. 16에서 13을 뺀 거라서 정답은 3 이렇게 되시겠죠. 원 위에 있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서로 다른 두 원의 문제 잘 읽으셔야 돼요. 저 원이 아니야. 생각해보면 2,3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되게 작은 원입니다. 이 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심이 이 원 위에 있는 원이에요. 됐어요. 얘가 아니에요. 이 점이 중심이 될 수도 있고 이 점이 중심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새로운 원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X축과 Y축에 다 접한다. 예를 들면 중심이 여기고 X, Y축에 다 접하는 원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원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또는 뭐 중심이 이쯤에 있으면서 X, Y축에 다 접하는 원 있을 수 있다고요. 저 초록색이나 파란색이 누군가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X축, Y축에 모두 접하는 원이라고 하면 됐죠? 미지수가 하나면 충분한데 개념 설명할 때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그게 1사분면에서 접하는 건지 2사분면에서 접하는 건지에 따라서 중심의 부호가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보세요. 초록색 원이든 파란색 원이든 흰색이 중심이에요. 1사분면에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점들을 중심으로 하는 원이 X축, Y축이랑 접하려면 1사분면에서 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심은 바로 이렇게 놓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저 원은 이런 형태여야 되는 거죠. 됐나요? 여기까지. 두 번째, 그럼 이 R값을 찾으면 R값이 두 종류, 세 종류 이렇게 나온다는 뜻인데 그 R값을 어떻게 찾을까요? 찾는 방법이 뭘까? 관계식 하나 정도만 있으면 찾는다는 얘기인데 제가 지금 힌트를 다 드렸거든요. 2,3을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일자리 원 위에 어딘가에 우리가 원하는 중심이 있어요. 그 놈을 중심으로 하고 X, Y축에 다 접하는 원들은 몇 종류 나올 수 있습니다. 힌트가 또가 뭐가 있을까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계산이 안 됐고 이런 형태가 될 거다라는 건 추정을 했는데 뭐 거리? 점? 뭘로 보는 게 좋을까요? 할 게 없어요. 그럼 저 원의 방정식은 어디다가 갖다 쓰는 거지 저건? 저 원의 방정식이나 저 원의 반지름이나 저 원의 중심이나 저런 것들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원의 힌트가 돼야 될 텐데 없어요. 그림 한 번만 살짝 다시 볼게요. 지금 여기 길이가 2고 요게 3인데 반지름이 일자리라서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요런 원 위에 있는 점. 근데 그 원이 만약에 중심이 여기 있다면 여기를 중심으로 하면서 X축, Y축이랑 다 접해야 되는 요런 원이에요. 됐죠? 그래서 그 원은 반지름이 R이라면 R,R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R짜리 원일 거다. 근데 출제자가 그런 원의 둘레의 길이를 물어보니까 반지름만 알면 돼요. 우리는 반지름만 알면 원의 둘레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요. 반지름을 찾는다는 얘기는 다 찾는다는 얘기예요. 어떤 방식을 이용해야 저 반지름에 대한 힌트가 나올까요? 없나? 무조건 1이죠. 이 원의 반지름이 1이라면서요. 근데 얘는 중심이 지금 2,3이죠. 그죠? 은혜야, 적당히. 2,3이라는 놈하고 R,R은 R,R이 어디 있든 간에 거리가 반드시 얼마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1이 나올 수밖에 없죠. 저 흰색 원 위에 있는 점이라면서요. 저 R,R은 흰색 원 위에 있는 점이라면서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흰색 원 위의 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중심이야. 그러니까 이 R,R은 저 원 위에 있어야 된다면서요.
그럼 x 대신에 r, y 대신에 r이 들어가면 성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게 또 아까랑 똑같은 거야. 그게 힌트입니다. 식 하나에 문자 하나니까 r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r의 제곱, r의 제곱, 2r의 제곱, 마이너스 4r, 마이너스 6r이니까 마이너스 10r, 4 더하기 9니까 13인데 너가 넘어오면 12죠. 양변 2로 나누시면 인수분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뭐 인수분해식을 안 써도 될 것 같긴 한데 R 값은 2 또는 3이 되는 거죠. 결론을 지으면 R 값이 2면 x-2, y-2니까 중심이 2,2이고 됐어요. 요 원 위에 있는 요 2,2에서 반지름 2짜리 원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R 값이 3이면 이 원 위에 3,3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3인 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문제 출제자가 물어본 건 이 파란색 원이나 초록색 원의 둘레의 길이는 합을 해달라 그랬으니까 반지름 2짜리 원은 둘레가 4파이고 반지름 3짜리 원은 둘레가 6파이죠. 합치면 10파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A점, B점이 있는데 A로부터의 거리가 2, B로부터의 거리가 1에 해당하는 점 P.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을 생각하려면 개념 때도 많이 했어요. 걔를 x, y로 놔야 된다. 그래서 그 x와 y의 관계식을 찾아야지 그게 직선일지 원일지 확인이 되죠. 식을 봐야. 그래서 그렇게 정해달라는 얘기고, 내용은 그대로 이걸 쓰시면 됩니다. PA의 길이라는 건 A점과 P점의 거리니까 X값 차이의 제곱, Y값 차이의 제곱. PB는 P점과 B점이죠. X값 차이의 제곱, Y값 차이의 제곱. 이 PA 대 PB가 2대1에 해당한다. 식 하나에 XY 문자 2개인데 근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정리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근호를 완전히 없애주는 개념으로 PA 길이도 제곱하고 PB 길이도 제곱하고 우변도 제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근호가 다 사라진 식이 나올 수 있을 거다. PA는 예지만 PA의 제곱은 근호를 싹 벗겨내면 되죠. PB의 길이가 예지만 제곱을 한번 벗겨내서 근호가 빠지겠죠. 4대1이다. 여기까지 되시죠? 그러면 내항의 곱, 그것이 외항의 곱과 일치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4배 x-2의 제곱, 4배의 y제곱은 뭐 1배니까 그냥 정리하면 됩니다. 식을 정리하는 걸 예상을 해보면 좌변의 x 2차항의 개수는 4인데 우변은 1이에요. x 2차항도 4인다는 얘기고, 좌변의 y 2차항이 4인데 우변의 y 2차항은 1이니까 이 항에도 y 2차항이 살 거라서 x도 2차항, y도 2차항이 살아있는 원의 방정식일 확률이 크다. 4x제곱 마이너스 16x 16 4y 전개하는 거예요. 지금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플러스 y제곱. 동류항끼리 정리해보자. 3x제곱 있고요.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18x 있으시고, 자, y제곱도 넘어가면은 3y제곱이 있고, 상수항이라는 건 넘어가면 15인데 이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15가 돼요. 3 정도는 약분해도 되니까 양변에 3을 약분을 합시다.
원의 방정식이 비슷해졌고 시작하자마자 또 난리네.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y는 혼자밖에 없으니까 더 이상 할 이유가 없고 x 1차항의 반의 제곱을 강제로 넣었다 뺀다라고 하면 x-3의 제곱 y 제곱이 4니까 2의 제곱이라고 쓰겠습니다. 결국 이 관계를 나타내는 P점을 만족시키는 방정식이 얘라는 거예요. 원의 방정식이 나왔죠. 중심이 3,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인데 중심은 관심 없고 둘레의 길이가 얼마냐고 물어봅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2이기 때문에 둘레의 길이는 4파이가 되겠죠. 됐나요? 여기까지. 자, 원하고 직선이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대략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중심이 원점이에요. 그리고 반지름이 루트 3짜리 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직선은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2예요. 루트 3인데 이게 1.7 정도 되는 값이니까 y절편 2는 그거보다 약간 위에 있는 겁니다. x절편도 마이너스 2니까 이거보다 약간 밖에 있어서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이 이렇게 나오고 대략적으로 두들겨 맞겠다. 그래서 원과 만나는 두 점이 이렇게 두 개가 생긴다면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접근을 하면 교점의 좌표를 찾아야 되니까 원의 방정식에다가 직선의 방정식을 대입법을 통해서 대입을 하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어서 x값 두 개를 찾고 또 y값 두 개를 찾으면 점의 좌표가 a, b 다 나온다는 얘기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면 되긴 돼요. 근데 그거보다 원의 성질을 조금 이해를 해보자면 중심이 0,0이에요. a까지 거리든 b까지 거리든 반지름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루트 3이에요. 앞 단원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면 이 흰색 거리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중3 때 배웠던 것처럼 원의 현은 수직으로 만나는 반지름과 수직 이등분이 되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 방 매길 수 있으면 이 거리가 나온다는 얘기고 그걸 2배 하면 AB의 길이가 나온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 거리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저 직선의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쓰고 원의 중심 0,0까지의 거리를 계산을 해보는 거죠. x 개수의 제곱, y 개수의 제곱, 절대값 0, 0 집어넣으면 2만 남으니까 루트 2분의 2, 즉 유리화 시키시면 루트 2만 남아요. 그럼 이 부분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번 해보면 루트 3이고 루트 2입니다. 무조건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제곱의 합이 3이 되려면. 그럼 여기 길이가 1이니까 여기도 1이에요. 그래서 점 AB의 거리는 1, 2개니까 2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조금 더 간단하긴 한데 그게 아니라면 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y 대신에 x 플러스 1을 집어넣은 이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이것을 만족시킨 x값 하나가 이놈의 x좌표, 하나가 요놈의 x좌표니까 x좌표 확인하고 y좌표도 확인해서 풀어야 됩니다. 가능은 해요. 보세요. x제곱 x제곱이니까 2x제곱이고 4x 생길 거고 플러스 4인데 3이 넘어오니까 플러스 1이 되거든요.
그죠?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죠? 그럼 X값을 찾으려면 근해 공식을 써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2배 2차항계수분의 마이너스 1차항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차항계수의 제곱 마이너스 4배 얘 4분의 마사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 약분 다 때리고 하나의 X좌표가 얘라면 하나의 X좌표는 얘가 되겠죠. 이 A점과 B점의 X좌표, Y좌표예요. X좌표들이에요. 그럼 그때 Y좌표라는 건 A점과 B점 모두 원위의 점이기도 하지만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만족을 시켜야 돼요. 들어가면 각자의 또 Y값이 나오겠죠. 얘 콤마 얘가 A, B의 좌표고 점과 점 사이의 길을 또 계산을 해야 돼요. 훨씬 복잡하죠. 불가능한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웬만하면 첫 번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푸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해요. 접선의 방정식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자, 대략적인 그림 한번 보고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루트 10짜리 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1사분면에 있는 점이 A, B라는 점이 있다라고 하고 여기서의 접선이 있는데 그 접선이 이놈과 수직이 된대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저 직선의 기울기라는 것 자체가 자, 표준형으로 바꾸시면 됐나요? 저기까지. 저 직선은 얘예요. 기울기가 2분의 1인 것과 수직이랍니다. 얘가. 됐나요? 여기까지. 그럼 이 녀석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돼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수직이니까 이 녀석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됩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2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라는 뜻이에요. 그럼 바로 m공식을 적용해서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이 루트 10이에요.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공식도 적용해 본 놈들이 한다 그랬어요. 자,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0이니까 5루트 2라고 쓰시면 되는데 개념 때도 강조했지만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접선은 한 개가 아니고 몇 개다? 두 개가 계산이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두 개가 나왔죠. 그 중에서 1사분면의 점에서의 접선이 되려면 y절편도 x절편도 양수가 돼야 됩니다. 양수가 돼야 돼요. 이놈이 그 접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어려운 난관이 하나 생겨요. m공식으로 시작을 해서 공식은 찾았는데 출제자는 접선의 방정식이 아니라 이 점의 좌표를 알려달래요. 그죠? 해도 돼요. 그러면 또 문제가 뭐냐? 이 직선의 방정식을 알았으니까 얘랑 얘의 교점을 찾으려고 또 연립을 또 해야 돼. m공식으로 안 가겠습니다. 접점 공식으로 갈게요. x1x, y1y는 10. 이게 이 접선의 방정식, 접점을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자, 이 녀석의 기울기라는 건 이항 정리해보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플러스 b분의 10이에요. 이 녀석의 기울기가 얘죠. 그 기울기는 얘가 돼야 돼요. 그쵸? 은혜야, 고개 돌리면 딴 데 쳐다보고 고개 돌리면 딴 데 쳐다보고 계속 그럴 거야. 그래서 b분의 a가 2라는 관계식
즉 A 대신에 2B를 써도 된다는 관계식을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누누이 얘기하지만 A, B는 저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지만 원 위의 점이기도 합니다. X 대신에 Y 대신에 들어가면 성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관계식이 두 개가 나와서 A, B를 찾을 수 있습니다. A 대신에 2B를 대입하면 4B제곱 B제곱이니까 5B제곱이고요. B제곱이 2. 그 얘기는 B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란 얘기인데 우리가 찾는 1, 4분면의 점에서의 A, B는 A도 양수, B도 양수입니다. B가 루트 2면 A는 2루트 2가 되겠죠. 두 개를 더하면 3루트 2 이렇게 되십니다.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 때 기울기로 하셔도 되고 접점으로 하셔도 되는데 뭘로 해도 계산은 돼요. 그런데 어느 쪽 방향으로 가면 계산이 훨씬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게 제일 짧습니다.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을 제대로 공부하신 분이라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수직이니까 x 계수의 곱, y 계수의 곱의 합이 0이다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배운 적이 있습니다. 쉽긴 한데 되게 자주 나오던 패턴이야. 요즘에는 잘 안 물어볼 정도로 옛날에 많이 물어봤습니다. A, B점이 나와 있어요. 원 위에 한 점이 P입니다. P는 동점이에요. 어디 있을지 몰라요. 원 위에만 있으면 돼요. ABP라는 삼각형의 넓이가 제일 커지려면 이라고 했는데 점 AB는 고정이 되어 있어요. 움직일 수가 없는 정점입니다. 점 P는 이 원 위에서 움직일 수 있는 점이에요.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생각할 때 이 밑변이 고정이 되어 있는 거니까 쟤는 움직이질 못하고 삼각형의 높이값이 제일 커지려면 P점이 여기에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게 제일 커요, 넓이가. 그죠? 즉, 이 직선과 이 원 위에 있는 점 P의 거리가 최대가 되려면 됐나요? 저 거리가 되는 방법밖에 없을 겁니다. 더 기하학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게 얘랑 평행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제일 멀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이 기울기랑 동일한 기울기를 가지는 접선을 찾아서 생각해달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보세요.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 봅시다. x값 차이는 4, y값 차이도 4 됐죠? 즉 이 길이가 4루트입니다. 높이 계산을 하려고 봤더니까 이렇게 해보죠.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계산을 하고 거기에다가 반지름을 추가하면 이 길이가 확보가 되겠죠.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봅시다. x절편 마이너스 4, y절편 4. 일반형으로 바꿔야 되니까 양변에 마사를 곱해보면 이게 저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고 이 원의 중심이라는 건 0,0이에요. 그 거리를 계산해보자. x계수의 제곱, y계수의 제곱의 합 절대값 00 집어넣으면 4만 남습니다. 길이가 유리화해보시면 2루트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반지름은 루트입니다.
이 길이의 합은 3루트 2가 되겠죠.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라는 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아이고. 그래서 2 약분하고 답이 12예요, 저게. 이 방법이 아니면 조금 더 복잡하게 이놈의 직선의 기울기가 지금 1이에요. 표준형으로 바꿔보시면 보이죠? 그러면 이 접선의 기울기도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원액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되는 접선을 찾아보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y는 x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접선인데 당연히 얘가 x 플러스 2가 접선이면 얘는 마이너스 2가 y 절편인 직선일 겁니다. 이 짧은 수업 시간 동안 3번을 지적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 여기가 P가 될 때예요. 그래서 이 거리는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계산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 직선은 아까도 우리가 썼지만 x-y 플러스 4는 0이고 이 직선은 x-y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직선이에요. 평행한 직선이니까 거리를 계산하시면 x계수의 제곱, y계수의 제곱 합분의 상수항의 차이 유리화하시면 3루트 2. 예, 맞네요. 이 길이가 한 방에 3루트 2로 계산이 된 거예요. 무슨 방식을 선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하죠. 둘 다 할 줄 아는 게 조금 더 낫다라는 겁니다. (1,3이라는) 점은 저 원의 방정식에 집어넣어 보면 성립을 안 하죠. 그러니까 원하고 상관이 없는 점이에요. 반지름이 루트 5짜리 원이 있고 1,3이라는 점이 밖에 있을 때 여기서 당연히 접선을 뭐 x 절편까지 가야 돼. 2개 정도 이렇게 그을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생기는 접선에 뭐 x 이거 그림 좀 이상한데 아이씨. 에이. 이렇게 접선 하나 이렇게 그리고 접선 하나 이렇게 그려서 x절편 2개를 찾아라 이렇게 된 거라서 접선의 방정식만 만드시면 됩니다. 만들면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도 접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이 2개다. 뭐 접점 공식이 있고 m 공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뭘로 해도 다 됩니다.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직선이 됐든 이 직선이 됐든 1,3을 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을 지나는 임의의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시게 되면 기울기를 모르는 거죠. 얘가 됩니다. 그죠? y-y1 기울기 x-x1 요 놈을 좀 일반형으로 정리를 해보면 mx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플러스 3이 있고 마이너스 m이 있어요. 왜 굳이 선생님이 일반형으로 정리를 했느냐라고 하면 그 직선이 얘가 됐든 얘가 됐든 됐죠. 0,0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x계수의 제곱, y계수의 제곱 절대값하고 x에 0, y에 0 넣으면 얘가 되실 거고 이 거리가 반지름 루트 5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올 텐데 천천히 정리 좀 잘 해봅시다. 네, 곱하시면 루트 5m제곱 플러스 1이고 절대값과 루트를 한 방에 깨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을 하면 좌변 제곱, 우변 제곱. m에 대한 2차 방정식에 계산을 해보면 m제곱 넘어가면 4m제곱 6m, 그 다음에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4. 계산을 맞게 한 건가? 2m제곱 플러스 3m 마이너스 2는 0. 인수분해도 잘 되죠? 2m은 1인데 여기 마이너스 붙으면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된 식 쓸 필요 없이 m값이 2분의 1이거나 m값이 마이너스 2인 녀석들이 근일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2분의 1이 되거나 마이너스 2가 되는 직선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만족시키는 실제 직선을 좀 보면 m에다 2분의 1 넣은 놈도 되고 마이너스 2 넣은 놈도 된다는 거니까 2분의 1 넣어 봅시다. 그래서 y는 2분의 1x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고 플러스 3이 넘어와요. 2분의 5 이렇게 되죠. 이게 첫 번째 한 개의 직선이고, 두 번째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놈입니다.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1때 z까지 나오니까 플러스 5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직선이 우리가 원하는 접선들이었는데 x절편을 찾아야 되는데요. y 값이 0이려면 x가 마이너스 5여야 되고 y 값이 0이려면 x는 2분의 5가 돼야 되고 두 개의 x절편의 합을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0과 2분의 5의 합 됐나요? 여기까지. 그냥 단순히 계산만 계속합니다. 딱히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처음에 여기를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아요. 뭐 m공식이다 접점공식이다 하시기 전에 저 1,3을 지나는 임의의 직선 걔를 가지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해보자. 그게 훨씬 더 편할 겁니다. 자, 원의 방정식이 두 개가 나왔어요. 근데 둘 다 중심과 반지름을 확인할 수가 없게 일반형으로 나와 있으니까 둘 다 표준형으로 바꿔주긴 해야 되는데 미지수가 들어가 있어서 바꾸기 어렵다. 그래도 하셔야죠. x제곱 y제곱 플러스 2ay 그 다음에 4는 그냥 넘겨 놓으시고요. 반의 제곱인 a제곱이 필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당연히 x는 1차항이 없으니까 뭐 만들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x제곱이랑 y 플러스 a의 제곱 yyaa 오른쪽은 조금 더 예쁘게 쓰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중심이 0, 마이너스 a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얘인 녀석이다. 표준형으로 간단하게 바꿔봤고 밑에 있는 놈도 표준형으로 바꿔봅시다. 팔은 넘어가고요. 반의 제곱은 또 a제곱이고 반의 제곱은 또 b의 제곱이니까 표준형으로 쓰면 x-a의 제곱 y 플러스 b의 제곱이 a제곱 b제곱 플러스 8의 제곱이다. 중심은 a, 마이너스 b고 반지름이 얘입니다. 일단은 문제 읽어보지 않고 표준형으로 그냥 다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런데 저 밑에 있는 요 직선이 저 위에 있는 이 원도 밑에 있는 원도 넓이를 2등분 한대요.
원의 넓이를 2등분하는 선은 지름밖에 없습니다. 그쵸? 즉, 그 직선은 원의 중심을 지난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 이 중심도 지나고 이 중심도 지났으면 좋겠다,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식이 훨씬 편하니까 x에다 0, y에다 마이너스 a를 집어넣으면 식이 성립을 해야 돼서 a 값은 마이너스 6이라는 걸 알았고, 이 점도 얘한테 있어야 돼요. 근데 a가 마이너스 6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b 값은 8이 될 거예요. A, B를 찾아왔는데 출제자는요, 두 원의 반지름 길이의 곱을 정답으로 써달래요. A가 마이너스 6이니까 요 반지름은 루트 40일 겁니다. 36 더하기 4니까 2루트 10이죠. A는 마이너스 6, B는 8을 집어넣으면 36 더하기 64 더하기 8 이렇게 되니까 108이 되겠죠. 저는 알지만 그래도 여러분 소인수분해를 하시는 게 좋으니까요. 됐죠? 2 2개, 3 2개, 3 3개니까 6루트 3 이렇게. 이게 답이 뭐야? 요 놈하고 요 놈을 곱해라? 뭐야? 답을 뭐 이따구로 세팅을 했어? 12루트 30인데 30은 못 나가거든. 답이 뭐예요, 이게? 20 루트 2요? 뭐 계산 잘못됐지? 잘못된 게 없어 보이는데. A 값을 잘못 계산했나? 그래야지 다 틀릴 건데. 0하고 마이너스 A다. 0이 들어가네. 제가 왜 이걸 2로 썼나? 아이고, 씨. 여기가 틀렸네요. 밑에 거 다 틀렸다는 얘기고. 0, 마이너스 A니까 0이 들어가니까 다 죽고 A 플러스 4가 0이라서 A가 마사는. 요거도 지나야 되니까 2A 플러스 B 플러스 4가 0인데 A가 마이너스 4니까 B 값도 3인데 그렇다고 하고 반지름을 다시 계산하면 A에다 마이너스 4가 들어가면 16 더하기 4니까는 아까도 아까 A 얼마였지? 에? 뭔 소리야? 아까랑 똑같은데. 아까는 6이었구나. 16에다 4 더하니까 20이라서 2루트 5고 16, 8 40이니까 이게 2루트 10이네. 반지름 두 개를 곱하면 답이 뭐라고요? 20루트 2? 이렇게 되죠. 이것도 뭐 어떤 의미가 있다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계산 그냥 쭉 하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원의 방정식이라는 게 2차식들을, 그것도 x, y 2차항들이 다 살아있어서 2차식 계산을 할 줄 모르는 분은 원에 대한 이해가 있어도 답은 못 맞춰요. 2차식 정리를 못하는 거는 불가합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직선 위에 중심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저 중심의 좌표를 임의의 미지수로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미지수를 두 개를 써야 되냐, 뭐 A, B 이렇게 두 개 써야 되냐, 당연히 미지수가 적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점의 x좌표를 t라고 하면 0을 만들기 위해서 y값은 얘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럼 미지수 한 개만 가지고도 중심의 좌표를 잡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기울기가 동일한 3짜리 직선 두 개가 있는데 얘들이 전부 다 접선이 돼요. 그래서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면 지름이 나오긴 한다. 그래서 지름부터 먼저 안 해도 되지만 따보자. 직선과 직선 사이입니다. x값 차이의 제곱, y값 차이의 제곱, 개수 차이의 제곱, 절대값 상수항의 차이 8, 루트 10분의 8, 유리화하면 10분의 8 루트 10, 5분의 4 루트 10, 지름이니까 절반으로 바꾸면 5분의 2 루트 10. 요놈이 반지름의 길이에요. 근데 중심을 알았다 그래가지고, 반지름을 알았다 그래서 중심을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참고로만 우리가 사용을 하고, 원래대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서로 같다라는 걸로 식을 한번 짜봅시다.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루트 10분의 x 대신에 t, y 대신에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정리해보면 루트 10분의, 그치, 이게 부호가 잘못된 게 아니지, 4t 이렇게 됐고요. 이번에 이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로 가면 3t 플러스 t 플러스 1에 플러스 7 루트 10분의 4t 플러스 8 이렇게 돼. 이 둘 다 반지름이니까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분모에 있는 루트 10은 날리고 절대값 4t와 절대값 4t 플러스 8이 같다. 4t와 4t 플러스 8이 같을 수도 있고 4t와 4t 플러스 8이 부호가 반대여도 상관이 없고, 위에 거는 또 말이 안 되죠. 됐죠? 밑에 것만 말이 됩니다. t가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1, 0이 되시죠. t에다 마이너스 1 넣어보시면 되니까, 반지름은 t에다 마이너스 1 아무거나 위아래 아무데나 넣어봐도 되니까 10분의 4 루트 10분의 4죠. 그래서 유리화를 하면 10분의 4 루트 10, 5분의 2 루트 10. 아까 계산했던 거랑 반지름은 똑같고요. 그러면 원의 방정식이 정답이니까 중심이 얘고 반지름이 얘인 녀석의 식을 쓰면 이렇게 쓰셔도 되고, 우변에 이 제곱을 계산을 해 놓으셔도 돼요. 25분의 40 이렇게 되니까 약분하시면 5분의 8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똑같아요. 원밖에 한 점에서 그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 될 때 이 접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루트 2짜리 있는 원이 있는데 A라는 점이 루트 2보다 큰데 얘 반지름이 루트 2예요. 즉 여기가 0, 루트입니다. 걔보다 좀 더 위에 있는 0,A에게서 접선을 하나 그리고 접선을 하나 그려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0,A를 지나는 임의의 직선의 방정식. 됐나요? x-0은 뭐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x라고 하시면 되고, 일반형으로 바꾸시게 되면 mx-y-a는 0. 어쨌든 뭐 이런 직선이다. 똑같이
이 직선이 됐든 이 직선이 됐든 요 놈이 중심과 이루는 거리는 당연히 반지름이다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중심이 0,0입니다. 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쓰면 x계수제곱 y계수제곱 00 들어가면 얘만 남죠. 이게 얼마다? 반지름이 루트 2가 돼야 된다는 얘기. 이렇게 되죠. 계속해서 갑니다. 계속 보셔야 돼요. A가 양수라고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A의 절대값이나 A의 절대값이나 그냥 A예요. 차이가 없고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확실하게 제대로 잡으려면 A도 누군지 알아야 되고 M도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저 직선들의 방정식을 제대로 딸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나와 있는 식 하나만 가지고는 그걸 못해요. 미지수는 A, M 두 개고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이 접선이든 이 접선이든 서로 뭐다? 수직이다 라는 걸 안다는 얘기예요. 그럼 앞에서 1단원에서 배웠던 것처럼 두 직선의 기울기 곱이 얼마구나? 마이너스 1이구나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야. 그래, 0,a를 지나는 임의의 직선 그놈과 0,0이라는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 된다. 그 식을 정리한 것밖에 없거든요, 여기는. 그죠? M으로 보면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에요, 이게. 양변 제곱해 보시면 전개까지 할게요. 이항 정리하시면 여기까지는 이해되세요? M의 2차항, M의 1차항은 지금 없고 상수항이야.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M이 두 개 나올 수 있다. 2차 방정식이니까요. 그런데 M이라는 건 이 녀석의 기울기였거든요. 두 기울기의 곱이 수직이기 때문에 얼마구나? 마이너스 1이구나. 아, 이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를 한번 써보자. 두 근의 곱은 2분의 얘가 되겠죠. 2차항 계수분의 상수항. 됐죠. 양변에 곱하면 2-a제곱이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a제곱이 마이너스니까 a제곱이 4라서 a가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출제자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양수라고. 그래서 a가 2라는 게 확인이 되면 성립을 하는 게 맞고, 다 바꿔볼게요. 자, 이제 m만 찾으면 됩니다. a가 2인 게 확인이 됐으니까 여기 들어가도 돼요. a가 2인 게 확인됐으니까 이제 m이 누군지도 확인이 되죠. m제곱이 1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m은 플러스 마이너스 1. 아, 네가 기울기가 1짜리고 네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였구나. 그럼 그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건 기울기가 1일 때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 두 개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되죠. 그럼 그 녀석의 x 절편들은 y 값이 0일 때니까 마이너스 2랑 2란 얘기죠.
그럼 저 삼각형만 생각을 해보면 이 삼각형 넓이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으신 거.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2에서 이거 답은 알겠죠? 4인가요?